인수위가 다녀가고 나서 전장현은 30일부터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에 매일 삭발을 하는 방식으로 투쟁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라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사과까지 요청했습니다만 일단 이 대표의 입장은 비효율을 인지해 다행이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좀 되짚어 보면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전장현 장애인단체 어떤 시위 방식을 지금 문제 삼는 건데 오히려 이 문제 제기의 방식을 좀 바꿔서 이를테면 지금 SNS를 통한 어떤 문제 제기라든가 인터뷰가 아니라 현장에서 좀 오늘 인수위와 함께 나서서 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 제기 방식을 바꾸는 건 어떨까? 지난 며칠간 좀 뉴스를 보면 든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문제 제기 방식도 문제가 있고요. 네. 문제 제기할 때 나왔던 내용도 안 맞는 내용이 상당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 권리라든가 이 휠체어 문제와 관련된 부분, 예상 관련된 부분은 이명박 시장 때 약속이 이미 나왔던 부분이에요. 일단 팩트에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 비효율을 인지해 다행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나서서 지금 그나마 장애인 단체가 기다리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인수위가 나서서 4월 20일까지 장애인 단체에서 일단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지 이준석 대표의 발언 때문에 이분들이 일부분 시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은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여당 대표가 될 인물이라면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자기 정치할 수도 있지만 좀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꼭 좀 보태고 싶은 네.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뭐 이게 좀 제가 보기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분들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끌어들여서. 저는 이런 식의 그 행동을 하는 일반인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정치인 그중에서도 한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 이건 당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정도면 이건 해당 행위로 뭔가 좀 이렇게 징계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수위가 높은 어떤 대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을 이거는 대상이다? 당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네. 당 대표라 하더라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네.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경원 전 의원의 오늘 또 여기에 대한 입장도 더욱 눈에 띄는데 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시위 활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뭐 모두 아시다시피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좌절을 겪었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이 대목이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 법과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떼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나 전 의원 호소까지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김예지 의원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한 부분도 결국은 정치인들이 이런 갈등과 이런 시위가 왜 일어나는지 근본적 문제를 짚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세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평론가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공감한 부분이 뭐냐면요.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인물이라면 그런 부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거듭 외치고 있는데 왜 여당 대표는 갈라치기 논란, 혐오 논란을 자꾸 일으키냐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약자를 보듬는 정치로서 국민통합에 힘을 보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